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탐내는 기업 10개. 그래서 실제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종목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그 종목의 조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어야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협업이 잘 된다든지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게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도 이제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와 콜라보가 잘 돼야겠죠. 세 번째는 다이나믹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이쪽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꽤 있어야 된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처음에 그림에 이 영상 표지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던 그 과정을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링크드인이 가장 컸어요. 260억 달러 정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싹이 보일 만한 이렇게 그런 기업을 미리미리 좀 인수를 하려고 하겠죠. 비싸게 인수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작은 규모의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존 제품 영역 중에 어떤 중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처음에 소개해드릴 종목도 그런 거예요. 비상장이고. 자, 그 첫 번째가 MMHMM이에요. 이름도 되게 웃기죠, 그죠? 이 MMHMM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 기업은 에버노트의 전 창업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상 통화 내에서 화면을 가상으로 공유하고 동시에 사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앱을 개발했는데 지금 베타2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나오는데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영상 속에서 이렇게 이 화면을 가져오죠. 이 화면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가상 화면을 공유하고 이 뒤에 사진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지금 화상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을 줌이나 다른 뭐 구글 비디오나 뭐 다른 기업들은 할 수가 없어요. 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얘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고 상당히 탐내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업을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 에버노트가 지금 투자한 기업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만들었고 영상을 잠깐 보면 재밌어요. 그냥 화면에 이제 뒤에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런 좀 느리네요. 이렇게 뒤에 벽인데 이런 거 띄우게 해주고 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앱, 이 소프트웨어 자체도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게 되는 이거를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탐내하는 또 이런 뒤에 전체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뭐 움직이는 이렇게 영상을 뒤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이렇게 그림들을 다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 화상 회의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에서는 뭐 유튜브 방송할 때는 이런 거 뭐 쉬운데 화상 회의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빠르게 넣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아, 유튜브 할 때 광고 나오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프리미엄입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그냥 링크로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링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뭐 슬라이드까지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갖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고 펭귄이죠. 차트 뭐부터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크로마키 업글 이상이죠. 이거는 화면 빼주는 것보다 영상까지 넣고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거라 영상을 보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MMHMM 이거 찾아서 끝까지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그냥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TV
화면도 이제 가져올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죠? 상당히 네,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화상 회의하는 가운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화면도 이렇게 넣어갖고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할 수 있고 에버노트 창업자의 에버노트 거 꺼내죠. 이거 중국 메뉴판 같은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막 이렇게 탐내하는 기술이에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루프업이라는 기업인데 얘는 그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구독 기반 원격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팀스의 이제 전화 기능 확장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줌도 그렇고 전화 기능을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루버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어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예 인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시스코와 링센트럴이 이런 그 전화 기능 쪽에는 좀 많이 앞서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과의 어떤 경쟁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아예 인수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슈퍼휴먼이라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비상장이죠. 이메일 서비스인데 월 $30 구독 서비스예요. 여기도 구독을 가격도 꽤 나가는 것 같은데 이메일을 문자 메시지처럼 대화 형태로 이제 보기 기능을 해주고 강력한 키보드 단축키를 제공하고 이메일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웃룩 이메일이 좀 꾸졌잖아요. 이거를 한 방에 이제 완전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아웃룩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팀즈에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이런 회사도 인수될 수가 있다. 되게 작은 회사들이니까 1, 2, 3번 같은 회사는 언제든지 인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그죠? 2번 같은 경우나 이제 런던에 상장돼 있으니까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힘들죠. 자, 네 번째부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네 번째는 드랍박스입니다. 드랍박스도 성장주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드랍박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억 명 이상의 그러니까 충성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이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추가적인 어떤 사용자가 못 늘어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료 사용자가 추가로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주가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를 쓰면 1테라를 그냥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는 사람들은 굳이 드랍박스를 돈 주고 잘 안 쓰게 되죠. 그죠? 구글 드라이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버전 관리 기능이라고 그러죠. 개발자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무슨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 드랍박스의 버전 관리 기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다른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보다는 좀 더 이제 앞서 있긴 해요. 근데 뭐 굳이 일반인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추가 가능한가?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슬랙. 슬랙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더 많죠, 그죠? 최근에 그 밑에 보시면 현 상황은 부정적이라고 써놨는데 유럽연합의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지. 만약에 슬랙을 인수하게 되면 독점 금지 조사위원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빠져 있는데 다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상대다 보니까 아마존의 AWS랑 슬랙이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데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게 혹시나 이제 줌이 훨씬 커지거나 이러면 슬랙 인수를 하게 되면 줌의 어떤 직접적인 경쟁력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높은 건 앞에 그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들이고 4번, 5번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6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그 RBC 캐피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인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좀 내비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인수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 365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이쪽에 번들로 판매도 되고 아니면 자체 제품으로도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 가능성을 RBC 캐피탈에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보안 지출에 연간 1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안 시장 진출 재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을 좀 강화를 좀 서둘러야 되겠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7번째는 트윌로. 트윌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개발자 플랫폼이죠. 클라우드 통신 플랫폼인데 이 개발자들이 이메일 서비스나 뭐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쪽을 이제 기능 추가하는데 트윌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데 트윌로의 장점은 개발자가 7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GitHub 그러니까 GitHub 같은 그런 역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혹시나 트윌로를 인수하게 되면 700만 명의 개발자가 애저 개발자 생태계로 흡수되겠죠. 그렇게 한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거를 노릴 수 있는데 너무 비싸요. 네, 트윌러도 이제 그 시가총액이 좀 많이 비싸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좀 비싸요. 그래서 비싸다는 단점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자, 8번째는 다큐사인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조건에 다큐사인이 다 들어가긴 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 기업도 좀 비싸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 면에서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져죠. 그죠?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9번째는 워크데이입니다. 이 워크데이는 뭐 CRM, 그 세일즈포스닷컴 하고 이제 뭐 견주는데 어쨌든 인적 자원하고 재무관리 플랫폼이죠. 특히 이제 뭐 재무관리 플랫폼 쪽을 조금 더 쳐준다고 해도 포춘 500대 기업의 50%가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5% 미만이고 거의 뭐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8번까지의 내용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전체 생태계의 내부에 속하는 거죠. 그 내부에서 사스단이나 사스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인적 자원 및 재무관리 플랫폼 자체는 클라우드 외부 더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성장이 아니라 외부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전략이 좀 더 외부 성장을 노리겠다 이러면은 워크데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주가는 비싸요. 그죠? 시가총액이 비싸죠. 그죠? 그런 회사다. 그래서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기업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 회사입니다. 계속 꾸준히 언급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10번째는 VMware입니다. 지난번에 VMware가 이제 잠재적으로 분할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혹시 분할될 시 거대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아마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보통의 이제 VMware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뭐 600억 달러지만 지금 잠재적 가치 시장에 나오게 되면 10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비싸죠. 그죠? 이런 1000억 달러짜리를 과연 인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0억 달러의 가치 인수 전에 아마존이든 IBM, 오라클, 구글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 가득든 상당히 인수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이제 몸값을 제대로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M웨어는 어디가 됐든 아마 이렇게 좀 비싼 값에 만약에 팔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기업 다 알아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면서 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1번부터 앞에 작은 기업들이 가장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그 다음에 VM웨어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나오면 아마 값을 톡톡히 할 것 같고, 9번째인 워크데이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외형형 성장에 좀 더 주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